유제 1번입니다. 등차 수열 A4가 5다. 그럼 등차 수열은 항상 공차 뒤로 표현하죠. 네 번째 항은 첫 번째 항 더하기 3D가 되고, 여덟 번째 항과 다섯 번째 항. 자, 여덟 번째 항이 첫째 항 더하기 7D. 다섯 번째 항은 A 더하기 4D. 빼게 되면 3D죠. 3D가 6이니까 공차 D가 2가 되고, 공차 2가 2니까 첫째 항은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일곱 번째 항. 일곱 번째 항은 첫째 항 더하기 6D. 첫째 항은 마이너스 1, 공차 2였으니까 6이 12 더하면 11이 되죠. 2번 첫째 항이 자연수이고 모든 항이 정수인 등차 수열에 대해서 세수가 이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이룬다. 자, 이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이루면 등차 중항에 의해서 가운데 거의 2배가 양옆에를 더한 거랑 같죠. 그래서 2배를 해보면 2, 2배, 6 더하기 2a의 제곱. 자, 2로 약분할 수 있죠. 2로 약분하면 a 두 번째 항이 되는데 a 두 번째 항은 첫 번째 항 더하기 d의 제곱. 2로 약분하면 3 더하기 2로 약분하면 세 번째 항은 a 더하기 2d의 제곱. 자, 양변 제곱해서 전개하면 a 제곱 2ad 더하기 d제곱이 3 더하기 a 제곱 더하기 4ad 더하기 4d제곱. 그럼 a제곱 없어지죠. 이 항을 하게 되면 3d제곱 더하기 2ad 더하기 3이 0이 됩니다. 인수분해가 안 되죠. 인수분해 안 되는데 이제 문제에서 첫째 항이 자연수이고 모든 항이 정수다. 그럼 모든 항이 정수면 등차도 정수가 돼야겠죠. 그 뒤로 묶으면 d 3d 플러스 2a는 2항에서 마이너스 3. 이때 이 d가 정수가 되는 숫자는, 자, d가 3일 때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1이 돼야겠죠. 그럼 마이너스 1 되려면 d가 3이니까 9, 이때 a는 마이너스 5면 됩니다. 그럼 첫째 항이 자연수를 했는데 자연수가 안 되니까 성립하지 않고, 그럼 d가 1이면 d가 1일 때 마이너스 3이 나와야겠죠. 그럼 1이면 3 플러스 2a가 마이너스 3이 나와야 됩니다. 그럼 3 플러스 2a가 마이너스 3이려면 a는 마이너스 3인데 이것도 자연수가 아니니까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땐 d가 마이너스 3이다. 그럼 d가 마이너스 3이면 여기서 1이 나와야겠죠. 그럼 마이너스 9 더하기 2a가 1 되려면 a는 5 성립하고, d가 마이너스 1일 때 d가 마이너스 1이면 여기 3 나와야 되고, 그럼 마이너스 1이면 마이너스 3 플러스 2a가 3이 나오려면 a는 3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5, 3 두 개가 되죠. 유제 3번 등차 수열 AN의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을 SN이라고 하자. 이때 A2는 5고, 자, 등차 수열이므로 두 번째 항이 온 거는 첫째 항 더하기 D가 5가 됩니다. S8 등차 수열 공식 2분의 N 8까지 첫 번째 항 2배 더하기 N-1D 7D 이 값이 12. 요 약분하게 되면 4가 되고 4를 다시 약분하게 되면 3이 돼서 2A 더하기 7D가 3 2배 하면 2A 더하기 2D는 10 빼면 5D는 마이너스 7이 되겠죠. 5로 나누면 분수가 나오는데 여기까지만 놓고, 자, A7 빼기 A 일곱 번째 항과 두 번째 항의 차는 5D죠. 5개 차이 나기 때문에 5D. 일곱 번째 항이 첫째 항 더하기 6D고 두 번째 항은 첫째 항 더하기 D이기 때문에 얘네 둘을 빼게 되면 5D만큼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5D 물어봤고 5D가 마이너스 7이었으니까 3번이 되겠죠. 4번 등차 수열 AN의 일반항이 4n-7일 때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 SN에 대해서 S20 빼기 S8. 자, S20 빼기 S8에서 S20이 뭐냐면 첫째 항부터 둘째 항을 더해서 20번째 항까지 더한 거죠.
거기서 S8은 첫째 항부터 둘째 항 해서 더해서 8번째 항까지 더한 겁니다. 그럼 이 둘을 빼게 되면 9번째 항부터 20번째 항까지가 남겠죠. 그래서 이걸 더하는 얘기인데 일반항을 가르쳐줬으니까 2분의 NAL 공식에 대입해서 풀겠습니다. 2분의 9번째부터 20번째까지는 12개 있는 거죠. 12개. 9번째 항 9를 대입하면 9, 4, 36 빼기 7은 29 더하기 20을 대입하면 80, 73이 되죠. 약분돼서 6이 되고 더하면 102가 돼서 곱하면 612가 됩니다. 자, 5번 등비수열이죠. 등비수열에서 두 번째 항은 공비 R로 AR은 12. 네 번째 항은 AR의 세제곱. 이 값이 2 곱하기 다섯 번째 항 AR의 4제곱. 그럼 AA, R 세제곱씩 없애주면 2R이 1이니까 R은 2분의 1이겠죠. 그럼 R이 2분의 1이면 첫째 항은 24입니다. 이때 세 번째 항 물어봤는데 세 번째 항은 AR 제곱이니까 24 곱하기 2분의 1의 제곱 4분의 1 곱하면 6이 되죠. 6번 A 두 번째 항은 A 곱하기 R이고 A 네 번째 항은 AR의 세제곱 이게 3분의 4 A제곱 R 4제곱이 3분의 4라는 거죠. 여덟 번째 항 AR의 7제곱 곱하기 AR의 9제곱이 27 A제곱 R의 16제곱이 27 그럼 이식과 이식을 비교해보면 이식에 R 12제곱 곱한 거죠. 그러면 이식이 이렇게 되려면 얼마 곱해야 되냐면 4분의 81 곱해야 됩니다. 그러면 4가 약분되고 3이 약분돼서 27 되겠죠. 그럼 R의 6제곱이 2분의 9가 되면 알 수 있죠. 자, 물어본 건 A6 여섯 번째 항 AR의 5제곱인데 이거를 제곱하면 A제곱 R의 10제곱 A제곱 R의 10제곱은 여기 A제곱 R 4제곱과 R의 6제곱을 곱하면 되죠. 둘이 곱하면 A제곱 R의 10제곱이니까 자 3분의 4 곱하기 2분의 9가 됩니다. 약분해주고 또 약분해주면 6이 되겠죠. 자 7번입니다. 등비수열 AN에 대해서 A 두 번째 항이 A 첫 번째 항에 루트 2를 곱한 거랑 같으니까 공비 R이 루트 2가 되겠죠. A 두 번째 항, 네 번째 항, 여섯 번째, 여덟 번째, 열 번째. 자, 두 번째 항은 AR. 네 번째 항은 세제곱. 여섯 번째 항은 5제곱. 여덟 번째 항은 7제곱. 열 번째 항은 9제곱이 되니까 이거는 공비가 R제곱이면서 항이 5개인 등비수열이 됩니다. 자, 등비수열 합공식에 대입해서 공비 R제곱 빼기 1분의 첫 번째 항 공비의 항의 개수 5개죠. 빼기 1 이게 93 루트가 나야 됩니다. R제곱이 2니까 2 빼기 1은 1이고 A, R 루트 2가 되고 여기 2가 들어가는 거죠. R제곱짜리 2가 들어가면 2의 5제곱은 32 32 빼기 1 31 93 루트 2 그 루트 2 없어지고 30을 약분하면 A는 이제 3이 되죠. 자, 8번 등비수열 A의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을 SN이라고 하자. 자, S2가 2고 자, S2는 첫째 항과 둘째 항의 합이죠. 그래서 등비수열이니까 A 더하기 AR이 2 여덟 번째 항 빼기 네 번째 항 여덟 번째 항이라는 거는 A1부터 A8까지 더한 거에서 S4라는 거는 A1부터 4까지 더한 거 빼게 되면 A5, 6, 7, 8이 남겠죠. 그럼 A5는 AR의 4제곱, AR의 5제곱, 6제곱, 7제곱이 300이 되는 겁니다. 자, A 더하기 AR을 아니까 여기서 R 4제곱으로 묶어주면
A 더하기 AR. 여기서는 R에 6제곱으로 묶어주면 A 더하기 AR. 이 값이 2니까 2를 대입해주고 다시 2로 약분하면 R 6제곱 더하기 R 4제곱은 150. 이항하면 마이너스 150. 자, R제곱을 T로 치환해서 T세제곱 더하기 T제곱 마이너스 150은 0이 되죠. 자, T에다가 150의 약수 중에서 대입했을 때 0 되는 값을 찾아보면 5죠. 그래서 T 마이너스 5 T제곱 플러스 6T T가 5죠. 그러니까 R제곱이 5입니다. R제곱은 5. 자, 여기서 물어본 S6. 자, S6은 A 첫 번째 항부터 여섯 번째 항까지 합인데 여기서도 공식을 쓰지 않았으니까 공식은 쓰지 말고 그냥 A 더하기 AR 제곱 이렇게 써주고 이때 A 더하기 AR이 2였죠. 그래서 2가 되고 여기는 R제곱으로 묶어주면 또 A 더하기 AR이 돼서 R제곱이 5, 여기가 2. 그러면 10이 되죠. 여기는 R 4제곱으로 묶어줘서 A 더하기 AR이 되면 여기가 2, 여기는 25. 곱하면 50이 됩니다. 그래서 2 더하기 10 더하기 50. 다 더하면 62가 되죠. 자, 레벨 1번입니다. 등차 수열. 등차 수열은 다 D로 표현하죠. 그래서 첫 번째 항이 3이고 네 번째 항이 9니까 네 번째 항은 첫 번째 항 더하기 3D. 첫 번째 항이 3이었으니까 공차는 이제 2가 되겠죠. 여덟 번째 항은 첫째 항 더하기 7D. 첫째 항이 3이었고 공차가 2였으니까 7이 14. 17이 되겠죠. 2번 등차 수열에 대해서 A5 빼기 A3. 이거는 2D죠. 2D. 그 D가 6이 되고 A10 빼기 A5. 이거는 5D가 돼서 5D는 30이 됩니다. 3번 등차 수열의 첫 장부터 n항까지 합을 SN. 그쵸? 합을 SN이라고 하는 거죠. 이때 A2는 5. 첫째 항 더하기 D는 5. A4 빼기 A5. 그러면 A4는 A 플러스 3D고 A5는 A 플러스 4D여서 마이너스 D가 3입니다. 그러니까 D가 마이너스 3이죠. D가 마이너스 3이면 첫째 항이 8이 되고 이때 S10 등차수의 합공식 2분의 10개 첫째 항 2배 더하기 n-1D 2랑 10 약분돼서 5가 되고 마이너스 27 16 마이너스 27이니까 마이너스 11 마이너스 55가 됩니다. 4번 4와 10 사이에 4개의 실수를 넣어서 6개의 수가 이 순서대로 등차수를 이룰 때 자 그러면 4와 10 사이에 이게 4개가 들어가는데 등차수의 특징이죠. 4와 10을 더하면 x1과 x 네 번째 항 더한 값도 14가 되고 x2와 x3을 더하는 값도 14가 됩니다. 그래서 14, 14가 돼서 28이 되겠죠. 5번 Sn 더하기 1에서 Sn을 빼게 되면 이거는 A n 더하기 1이 되죠. A n 더하기 1. 이 값이 마이너스 5n 더하기 40. 이 n 자리에 n-1을 대입하면 an을 구할 수 있죠. 그래서 n-1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5n 플러스 45가 됩니다. 그래서 일반항을 찾았고 이때 첫 번째 항은 1을 대입해주면 40이 되고 ak가 음수다. 자, ak는 k를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5k 플러스 45가 0보다 작다. 5k 이항하게 되면 플러스 5k 5로 나누면 k는 9보다 커야 됩니다. 그럼 k는 9보다 크니까 k의 최소값은 10이 돼야겠죠.
K는 최소값 10. 더해주면 50. 6번 등차 수열의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을 SN이라고 하자. 이때 A2는 마이너스 5. 그럼 첫째 항 더하기 D가 마이너스 5. S3과 S5가 같다. 공식에 대입해서 2분의 세 번째 항 더하기 2D는 2분의 다섯 번째 항 5 2A1 더하기 4D. 자, 분모 똑같으니까 생략해주고 전개했을 때 6A 더하기 6D가 10A 더하기 20D랑 같으면 되겠죠. 오른쪽 2항 4A 더하기 14D가 0. 2로 약분하면 2A 더하기 7D는 0. 아까 이식 2배 해주면 2A 더하기 2D는 마이너스 10. 빼주면 5D가 10이 되죠. 5D가 10이니까 공차 D는 2가 되고 공차 D가 2면 첫째 항은 마이너스 7. 그 첫째 항이 마이너스 7, 둘째 항은 마이너스 5, 셋째 항은 마이너스 3, 넷째 항은 마이너스 1. 다섯 번째 항이 이제 1이 되는 거죠. 그럼 SN의 최소값은 음수끼리 더했을 때 최소값이 되기 때문에 1, 2, 3, 4. 자, 네 번째 항까지 합. 그래서 S4가 최소값이 되고 이때 최소값은 이렇게 더한 마이너스 16이 되죠. 7번 모든 항이 실수인 등비수열. 두 번째 항이 3, AR이 3. A1분의 A4. 공비가 3개가 있는 거죠. 그래서 R 세제곱이 8. 그럼 R이 2가 되고 R이 2면 A는 2분의 3이 되겠죠. 이때 여섯 번째 항. 여섯 번째 항은 첫째 항 곱하기 공비가 5개. 2분의 3 곱하기 2가 5개. 하나 약분되고 3 곱하기 16. 그래서 48이 되죠. 8번 모든 항이 양수인 등비수에 대해서 첫째 항, 둘째 항. 첫째 항 A, 둘째 항 AR은 12. 다섯 번째 항 AR의 4제곱. 여섯 번째 항 AR의 5제곱이 27. 그럼 여기서 A제곱 R이 12가 되고 A제곱 R의 9제곱이 27이 됩니다. 자, 물어본 거는 AR제곱 곱하기 AR의 세제곱. 그럼 A제곱 R의 5제곱 물어본 거죠. A제곱 R의 5제곱은 이 둘을 곱하면 됩니다. 둘이 곱하면 A 4제곱 R의 10제곱. 이게 12 곱하기 27. A제곱 R제곱을 제곱하면 A 4제곱 R 10제곱이 되죠. 그래서 12 곱하기 27은 4, 3, 12, 2의 제곱 곱하기 3의 세제곱, 3의 4제곱이 되기 때문에 얘는 2 곱하기 3의 제곱, 3, 3, 9, 9, 28. 9번 모든 항이 음수인, 모든 항이 음수인데 AN 더하기 1이 AN, 그 다음 항이 점점 커지고 있는 거죠. 그럼 음수인데 숫자가 커지고 있다는 거는 절대값이 작아지고 있다는 거죠. 음수기 때문에. 그래서 공비가 0과 1 사이입니다. 이때 이 값, 자, 등비수열이기 때문에 AR 제곱 분의 AR 더하기 AR의 세제곱. 자, AR로 약분해버리면 R 1 더하기 R 제곱이 3분의 10. 대각선끼리 곱하면 3R 제곱 더하기 3이 10R 2항에서 인수분해 하게 되면 마이너스. 그래서 공비가 3분의 1도 나오고 3도 나오는데 아까 조건에 의해서 3분의 1이 돼야겠죠. 그 다음 A 4제곱분의 A 6제곱은 약분되면서 R제곱이 됩니다. R제곱은 3분의 1의 제곱인 9분의 1이 되겠죠. 10번 첫째 항이 3이고 모든 항이 실수인 등비수의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을 SN이라고 하자. 8, S6은 35, S3일 때 등비수의 합공식에 대입하면 되겠죠. 8 곱하기 S6은 공비 빼기 1분의 첫째 항 3 공비의 6제곱 빼기 1. 이거는
35 곱하기 공비 빼기 1분의 첫째 항 3, 공비의 세제곱 빼기 1이 되죠. 자, 그럼 3, 3 약분되고 R-1, R-1 약분되고 R의 6제곱 마이너스 1과 R 세제곱 마이너스 1은 이 R 6제곱 마이너스 1이 합차 공식이 되죠. 그래서 약분돼서 없어집니다. 그럼 8 곱하기 R 세제곱 더하기 1 이것은 35. 8로 약분하면 나눠주면 이렇게 되고 1을 빼주면 R 세제곱은 8분의 27이 되고 공비 R은 2분의 3이 되겠죠. 이때 두 번째 항은 첫째 항 곱하기 공비 2분의 9가 됩니다. 모든 항이 양수인 등비술의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을 Sn이라고 하자. 세수 S1, S2, S4가 순서대로 등차수를 이룰 때, 자, 이게 숫자가 크면 공식에 대입하겠지만 작죠. 1, 2, 4. 그래서 이거 등차수를 이룬다고 했으니까 가운데 거 2배. 가운데 거 2배인데 S2는 첫째 항, 둘째 항이죠. 양옆에를 더한 거랑 같다. S1은 A1 하나고 S4는 4개죠. 1, 2, 3, 4. 전개했을 때 A1 2개가 없어지죠. 그 다음에 A2니까 이항하면 마이너스 A2, A3, A4가 0. 등비수열이었으니까 두 번째 항은 AR, 세 번째 항은 AR 제곱, 네 번째 항은 AR의 세제곱이 0이 되고 AR 약분할 수 있죠. AR 약분하면 마이너스 1, R, R제곱이 됩니다. 그래서 R제곱 더하기 R 마이너스 1은 0이 되고 이때 공비, 그럼 인수분해가 안 되는데 보기를 봤더니 근해 공식에 넣은 거죠. 근해 공식 넣어보면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1 플러스 4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5가 되죠. 그래서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5 1번이 되겠죠. 마이너스는 음수이기 때문에 모든 항이 양수가 될 수가 없고 플러스 마이너스가 반복될 겁니다. 첫째 항이 마이너스 2고 공차가 3인 등차 수열을 AN이라고 하자. 자, AN은 공차가 3이니까 3N 1 대입하면 마이너스 2가 나야 되니까 마이너스 5. 이 AN을 여기다 대입하면 BN이라는 수열은 2에 3N 마이너스 5제곱이죠. 이때 BO는 5를 대입하면 2에 10승 더하기 6을 대입하면 6, 3, 18이니까 2에 13승 더하기 7을 대입하면 7, 3, 21 16승 30 커지죠. 19승 22승이 7분의 2의 10제곱 2의 m 마이너스 1이다. 자, 등비수의 합공식을 이용하면 등비는 2의 세제곱 8이었죠. 8 마이너스 1분의 첫째 항 2의 10승 공비가 2의 세제곱 이게 5개가 있었고 마이너스 1 7분의 2의 10승이 되고 2의 15제곱 마이너스 1 되니까 m은 15가 됩니다. 레벨 2 공차가 0이 아닌 등차 수열에 대해서 A2는 첫째 항 더하기 D 마이너스 1은 1 빼기 첫째 항 더하기 3D. 그럼 전개했을 때 마이너스 A가 이항하니까 2A가 되고 마이너스 3D니까 이항하면 4D가 되고 마이너스 1 이항하면 2가 되고 2로 약분하면 A 더하기 2D는 1이 되겠죠. 옆에 절대값은 양옆의 절대값은 왼쪽은 그냥 가만히 절대값을 먹고 오른쪽이 플러스 마이너스를 붙여주면 됩니다. 양수일 때 생각해보면 A4 더하기 A6이 10이 되든지 음수일 때 생각해보면 A4 플러스 A6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A6은 이항하면 0. 근데 등차 수열은 같은 항이 두 번 다시 안 나오죠. 그래서 이건 안 되고 A4 더하기 A6 2A1 더하기 3D5D
8D가 10입니다. 2배 하면 2A1 더하기 4D가 2 빼면 4D가 8. 그 D가 2죠. D가 2면 2항에서 마이너스 3이 되겠죠. 공차가 2인 등차 수열과 첫째 항과 공비가 같은 등비 수열이 있다. A 네 번째 항과 B 네 번째 항이 같고 A 여섯 번째 항과 B 여섯 번째 항이 같을 때 다음의 값은, 자, A에는 등차 수열인데 공차가 2니까 첫째 항 더하기 3D, 근데 첫째 항 더하기 6이 되겠죠. 이 6이 B는 첫째 항과 공비가 같은 등비 수열. B의 네 번째 항은 AR의 세제곱인데 A를 R로 생각한다면 R 4제곱이 되겠죠. A 여섯 번째 항은 A 더하기 5D인데 D가 2니까 10이 되고, 여섯 번째 항은 AR의 5제곱인데 R의 6제곱을 생각해도 되죠. A 더하기 6이 R의 4제곱이니까 A 더하기 10은 R 4제곱 더하기 4가 됩니다. 이 항이 주면 R 6제곱 마이너스 R 4제곱 마이너스 4는 0이 되고, 자, R제곱을 T라고 생각한다면 T제곱 마이너스 T제곱 마이너스 4는 0이 되죠. 그럼 T에 2를 대입하면 0 됩니다. 8 빼기 4 빼기 4. T가 2가 되고 R제곱이 2가 되므로 R 4제곱은 4가 되죠. 그럼 R 4제곱 4니까 A 첫째 항은 마이너스 2가 됩니다. 그래서 A 두 번째 항은 첫째 항 더하기 공차 0이 되고, B 두 번째 항은 R제곱이죠. 그래서 2가 됩니다. 둘이 더하면 2. 자, 등차 수열에 대해서 다음의 조건을 만족시킬 때 1, 2, 3, 4 곱한 건 얼마냐. 자, 등차 수열이므로 A2, A4, A는 첫째 항 더하기 D, 4는 첫째 항 더하기 3D 빼기 첫째 항 더하기 2D, 이 값이 8. 전개. 그럼 A제곱이 없어지고 2AD 더하기 3D제곱이 8이 되죠. D씩 A 더하기 D, A 더하기 2D, A 더하기 3D. 그럼 A가 4개가 나오고 1D, 2D, 3D, 6D가 되죠. 6D는 4. 그러니까 2A 더하기 3D는 2가 됩니다. 그럼 이 식과 이 식을 잘 비교해보면 여기는 2AD 3D제곱, 2AD 3D제곱, D가 더 있죠. 그래서 D를 곱하게 되면 2D가 되고, 그 2D가 8이니까 D는 4입니다. D가 4가 되면 여기 12니까 11이 이항하게 되면 마이너스 12. 그래서 마이너스 10. 2A1이 마이너스 10. 그럼 첫째 항이 마이너스 5가 되기 때문에 첫째 항은 마이너스 5, 둘째 항은 마이너스 1, 셋째 항은 3, 넷째 항은 7이 되죠. 그 4시 곱하게 된다면 5 곱하기 21. 105가 됩니다. 4번 S6은 공식에 의해서 R-1분의 A, R의 6제곱 빼기 1이 되죠. 이 값이 1이고 또 4분의 15 A 7번째 항은 AR의 6제곱, AR의 7제곱, AR의 8제곱이 됩니다. 그럼 이 식과 이 식을 연립할 수 있는 방법이 없죠. 여기를 곱셈 공식 이용해서 약분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약분되고 난 후에 그 곱셈 공식에 남는 부분이 이 식과 비슷해서 연립할 수 있는 식은 아니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S6은 첫째 항부터 여섯 번째 항까지 합이고 그 옆에 7, 8, 9가 있으니까 얘네들을 풀어서 A1, 2, 3, 4, 5, 6의 합으로 표현해 줍니다. 그러면 첫 번째 항은 A고 두 번째 항 이렇게 되겠죠. 이때 이 옆에 거를 AR의 6제곱으로 묶어주면 1 플러스 R 플러스
R제곱이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3개 묶고 이렇게 3개씩 묶어주면 이 모양 형태 나오니까 A로 묶어주면 1 플러스 R 플러스 R제곱, AR 세제곱으로 묶어주면 1 플러스 R 플러스 R제곱이 되죠. 약분하고 A도 약분하고, 그럼 1 더하기 R 세제곱이 4분의 15 R 6제곱이 됩니다. 자, R 세제곱을 T로 치환하게 되면 1 플러스 T는 4분의 15 T제곱, 4를 곱해주면 15T제곱, 4를 곱해서 이항하면 마이너스 4T, 마이너스 4는 0이 되겠죠. 인수분해 5, 3, 15, 2, 2, 마이너스 플러스. T가 마이너스 5분의 2던지 3분의 2가 돼야겠죠. T는 원래 R 세제곱이었으니까 R 세제곱은 마이너스 5분의 2가 되던지 3분의 2가 돼야 되는데, 모든 항이 서로 다른 양수, 모든 항이 양수니까 공비가 음수가 나올 수는 없겠죠. 그래서 R 세제곱이 3분의 2가 됩니다. 자, 물어본 거는 R-1분의 첫째 항인데, 자, R-1의 첫째 항과 R 세제곱이 있는 식, 그 식은 첫 번째 써놨죠. 여기. 그래서 R-1분의 2, 여기 부분이 R 세제곱이 3분의 2니까 R의 6제곱은 9분의 4. 여기 대입하게 되면 9분의 4 마이너스 1, 이 값이 1. 여기가 마이너스 9분의 5. 이항하게 되면 마이너스 5분의 9. (5번) 공비가 1보다 큰 등비수열의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을 SN이라고 하자. S3 빼기 S1분의 S4. 이 숫자가 크면 공식에 넣을 텐데 숫자가 작기 때문에 S3 빼기 S1은 A 세 번째 항 더하기 A 두 번째 항이죠. 공식을 쓰지 않고 그냥 항으로 표현해 보면 A 세 번째 항 더하기 A 두 번째 항분의 첫 번째 항부터 네 번째 항까지 됩니다. 등비수열이므로 공비 R로 표현해 보면 AR 제곱 더하기 AR 분의 A, AR, AR 제곱, AR 세제곱이 되죠. 자, A를 약분해 주면 분모는 R, R 더하기 1이 되고, 분자는 1 더하기 R, R 제곱, R 세제곱이 됩니다. 근데 R 더하기 1로 얘가 묶이죠. 이렇게 묶을 수 있고, 여기는 R 제곱으로 묶어주면 R 더하기 1이 되니까 R 더하기 1을 약분하게 되면 R분의 1, 약분되면 R 제곱이 남고 이 값이 6분의 13이 됩니다. 자, 대각선끼리 곱해서 6R 제곱 더하기 6이고 13R이니까 이항하면 마이너스 14R이 되겠죠. 인수분의 3이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럼 R이 3분의 2거나 2분의 3인데 1보다 크다고 그랬으니까 공비는 2분의 3이 되겠죠. 공비 2분의 3이 나왔고, 물어본 값 A 세 번째 항 AR 제곱 마이너스 A 첫 번째 항 A 분의 네 번째 항 AR의 세제곱. 자, A로 약분하면 R 제곱 마이너스 1분의 R 세제곱이 돼서 대입을 통해서 정리를 해보면 제곱했을 때 4분의 9 마이너스 2분의 3의 세제곱. 자, 분모는 4분의 5가 되고 분자는 세제곱했기 때문에 8분의 27이 되고, 8 곱하기 5분의 4 곱하기 27 약분하면 10분의 27이 되죠. 정답은 2번입니다. 6번 모든 항의 실수인 등비수열에 대해서. 자, 등비수열이므로 A 두 번째 항은 AR, 네 번째 항은 AR의 세제곱은 3이 되고 A 제곱, R 4제곱은
3이 됩니다. 자, A 세 번째 항은 AR의 제곱, 다섯 번째 항은 AR의 4제곱이 세 번째 항 AR의 제곱, 여섯 번째 항 AR의 5제곱 마이너스 54가 되겠죠. 그럼 A제곱 R의 6제곱, A제곱 R의 7제곱이 됩니다. 자, 그럼 A제곱 R 4제곱이 3이니까 여기 대입할 수 있겠죠. A제곱 R 4제곱 3, 그럼 R제곱 남으니까 3R제곱이 A제곱 R 4제곱, 그럼 R 세제곱이 남죠. 3R 세제곱 마이너스 54. 3으로 약분하면 R제곱은 마이너스 18이 되겠죠. 이 항에 보면 R 세제곱 마이너스 R제곱 마이너스 18은 0. 그 R에다가 숫자를 넣어서 0이 되는 값을 찾는 건데 1 안되고 2 안되고 3은 되죠. 27 빼기 9 빼기 18. 그래서 R이 3이 되기 때문에 인수분해 R-3 R제곱 플러스 2R 플러스 6이 되고 이 뒤에 가로에서는 더 이상 R이 안 나오고 공비 R은 3이 되겠죠. 그럼 공비 R이 3인데 물어본 거는 첫째 항 곱하기 여섯 번째 항. 첫째 항은 A1, 여섯 번째 항은 A1 R의 5제곱. 그래서 A제곱 R 5제곱이 됩니다. 근데 우리가 A제곱 R 4제곱 알고 있고 또 R도 알고 있으니까 A제곱 R 5제곱은 A제곱 R 4제곱 곱하기 R이죠. 그래서 3 곱하기 3이 돼서 이 값은 9가 됩니다. 7번 등차수의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을 SN이라고 하자.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절대값은 절대값, 절대값은 절대값이 나오면 앞에 절대값은 그냥 없어지고 뒤에 절대값은 플러스 마이너스가 생긴다고 했었죠. 근데 앞에 절대값 안에 Sn 더하기 2 빼기 Sn, Sn 더하기 2는 A의 첫째 항부터 n 더하기 두 번째 항까지 합이고 Sn은 A의 첫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합이니까 둘이 빼게 되면 A의 n 더하기 두 번째 항과 A의 n 더하기 한 번째 항만 남고 옆에는 플러스 마이너스 6n 마이너스 19가 됩니다. 그래서 이 두 항의 합은 플러스일 때 6n 마이너스 19가 되고 마이너스일 때는 마이너스 6n 플러스 19가 되겠죠. 둘 중에 하나가 되고 SN의 최대값 존재할 때 자, 그럼 SN의 최대값이라는 거는 SN은 A의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인데 예를 들어 A라는 수열이 1, 2, 3, 4로 시작했다. 1, 2, 3, 4. 그럼 S1은 1이고 첫 번째 항까지 합, S2는 첫째 항과 둘째 항의 합, 3, S3은 첫째 항과 둘째 항과 셋째 항의 합, 6 이렇게 나가죠. 그래서 이렇게 숫자가 커지는 등차가 양수인 이 수열에서는 이 합 S는 점점점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점점점 커지기 때문에 최대값은 알 수 없는 거죠. 계속 커지고 있으니까. 그 최대값이 존재한다는 거는 AN이 숫자가 작아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SN이 1, 0,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이렇게. 그러면 S1은 1이고 S2도 1이고 S3은 이렇게 3개를 더하면 0이 돼서 점점 작아지죠. 그래서 SN이 점점 작아지기 때문에 이때 최대값이 존재하게 되는 겁니다. 등차가 음수여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등차가 음수인데 6n과 마이너스 6n에서 이 앞에 써 있는 개수가 등차죠. 그래서 마이너스 6n 더하기 19가 돼야 됩니다. 따라서 an 더하기 1은 마이너스 6n 더하기 19가 되고 자, 에다 1을 대입해 보면 a 세 번째 항 더하기 a 두 번째 항은 1을 대입해서 13 A 네 번째 항 더하기 세 번째 항은 2를 대입했기 때문에 12, 마이너스 12니까 7이 되죠. 그래서 위식은 2A1 더하기 2D, 1D, 3D가 13 두 번째 항은 2A1 더하기 3D, 2D, 5D가 7 빼게 되면 마이너스 2D가 6이 되기 때문에 D가 마이너스 3이죠. 그럼 D가 마이너스 3이면 마이너스 9가 돼서 이 항함은 플러스 9, 22. 첫째 항이 11이 됩니다. 이때 물어본 A 세 번째 항은
첫째 항 더하기 2D이기 때문에 첫째 항은 11 마이너스 6이 돼서 이 값은 이제 5가 되겠죠. 8번 공차가 0이 아닌 등차 수열에 대해서 Bn은 AN 더하기 A 여섯 번째 항이라고 하고 Bn의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을 SN이라고 하자.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A6의 값은 자, 가 1부터 14까지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S15-n은 SN이다. 그러면 1을 대입해보면 S14가 S1이랑 같던 얘기죠. 또 S13이 S2랑 같은 겁니다. 이런 식으로 n에 대입을 하다 보면 S8은 S7이랑 같겠죠. 그럼 S8과 S7이 같다는 거는 S8이 B의 첫째 항부터 B의 여덟 번째 항까지 합이고 S7은 B의 첫째 항부터 B의 일곱 번째 항까지 합인데 이 둘이 같으려면 B의 여덟 번째 항이 0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B8이 0입니다. 자, B8이 0이니까 여기다 8을 또 대입해보고 싶죠. 그래서 B8은 A8 더하기 A6이 됩니다. 자, B8이 0이었으니까 이 값도 0이 돼야 되고 이 값이 0이려면 A는 등차 수열이었으니까 2A1 더하기 7D5D 12D가 0이어야 되고 그럼 A1은 마이너스 6D가 돼야 됩니다. 그럼 AN의 일반항은 AN은 첫째 항 더하기 N-1D가 되므로 N-7D가 됩니다. 조건 나에서 S16이 40이라고 했는데 S16은 BN 수열에서 B의 첫 번째 항부터 16번째 항까지 더한 거죠. 지금 B에 대한 일반항도 나와 있지 않은데 이 수를 다 더할 수는 없고 다시 조건 가를 이용해서 S14가 S1이라고 했었죠. 그럼 S16은 S14 더하기 B15 더하기 B16이 되죠. 이때 S14가 S1이 되고 S1은 B의 첫 번째 항입니다. 그 B1이 되겠죠. B1. 그럼 B1은 여기다 1을 대입하면 A 첫 번째 항 더하기 A6 더하기 B15. B15는 A15 더하기 A6 더하기 B16. B16도 A16 더하기 A6이 되고 이 값이 40이 됩니다. 첫 번째 항은 아까 일반항 찾아놨었죠. A에는 N-7D 1을 대입하게 되면 마이너스 6D 6을 대입하게 되면 마이너스 D 15를 대입하게 되면 8D 6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D 16 대입하면 9D 6 대입하면 마이너스 D 그럼 다 더하면 마이너스 6, 마이너스 7, 마이너스 8, 마이너스 9 플러스 9 그럼 8D가 40이 됩니다. D는 5가 되겠죠. D가 5가 나왔으니까 물어본 A6은 마이너스 D가 됩니다. 그럼 마이너스 D는 마이너스 5가 되겠죠. 9번입니다. 공차가 자연수인 등차 수열과 3 이상의 자연수 K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가 세수가 등비 수열을 이룬다. 등비 중앙에 의해서 가운데 거 제곱은 K의 제곱은 양옆의 거 곱한 거랑 같다. 2 곱하기 3K-4와 같다. 그럼 K제곱 마이너스 2항 하면 6K 플러스 8이 되죠. 인수분해하면 K-2, K-4가 돼서 K 값은 2거나 4가 됩니다. 그럼 K 값은 3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K는 4가 되겠죠. K가 4가 나왔으므로 조건나에 대입을 해보면 A 세 번째 항, A 다섯 번째 항, 4, 3, 12, A 아홉 번째 항이 되겠죠. 이 셋이 등비수열 이루니까 가운데 거의 제곱은 양옆에 곱한 거랑 같은데 등차 수열이었으므로 A를 등차 D로 표현해보면 다섯 번째 항은 A 더하기 4D의 전체 제곱이 A 더하기 2D와 A 더하기 8D가 되겠죠. 전개하면 A제곱 더하기 8AD 더하기 16D제곱은 A제곱 10AD
더하기 16d제곱이 됩니다. 양변에 a제곱 a제곱 16d제곱 16d제곱 그럼 8ad가 이항하게 되면 2ad가 0이 되는데 문제에서 공차가 자연수라고 했으므로 공차는 0이 될 수 없고 a가 0이라는 거죠. 첫 번째 항이 0이라는 거죠. 그럼 a에는 등차수열인데 첫째 항이 없고 그냥 n-1d가 됩니다. 아까 k가 4였죠. 4를 대입하게 되면 a의 네 번째 항의 제곱이 100보다 크다는데 네 번째 항은 여기다가 4를 대입하게 되면 3d죠. 3d가 되기 때문에 9d제곱 9d제곱이 100보다 크다. d제곱이 9분의 100보다 크다. 그럼 9분의 100은 대충 11점 얼마니까 d는 4가 돼야겠죠. 4의 제곱이 16이니까 10번입니다. 등차 수열 an에 대해서 bn은 an 빼기 절대값 an이라고 하고 bn의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을 sn이라고 하자. b 여섯 번째 항이 a 여섯 번째 항과 똑같다고 말해줬으니까 한번 대입을 해보면 b의 여섯 번째 항은 a 여섯 번째 항 빼기 절대값 a6. 그럼 b6과 a6이 같으니까 여기는 됐고 이 뒤에 게 0이 돼야죠. 그래서 a6이 0이고 a6이 0이면 b6도 0이어서 b의 여섯 번째 항과 a 여섯 번째 항이 모두 0이 됩니다. 자, sn의 최대값이 마이너스2라고 했는데 sn은 bn 수열의 합이었고 그럼 bn 수열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우리 절대값을 벗겨봐야겠죠. an이 양수일 때와 음수일 때를 나눠서 생각을 해봐야겠죠. 그럼 a 1항부터 a 2항 해서 다섯 번째 항까지가 음수일 때와 a 첫째 항부터 둘째 항 해서 다섯 번째 항까지가 양수일 때 이렇게 조건을 나눠서 생각해 보면 첫째 항부터 다섯 번째 항까지 음수면 여기가 음수가 되겠죠. 이 자체로 음수. 그 다음에 이 자체가 음수기 때문에 절대값 안에서 음수. 그럼 절대값 때문에 양수로 바뀌고 다시 마이너스 4가 있어서 음수가 됩니다. 그래서 b의 첫째 항부터 둘째 항에서 다섯 번째 항까지도 모두 음수가 되겠죠. 여섯 번째 항은 0이었고 일곱 번째 항은 a가 양수기 때문에 양수 빼기 절대값 양수. 양수 빼기 양수인데 그 값이 같으므로 0이 됩니다. 그래서 b 7항부터는 0이 되겠죠. 그럼 이 말은 a가 처음에 음수다가 나중에 양수로 바뀌었기 때문에 등차 수열인 a에는 등차가 양수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a가 -5, -4, -3, -2 이런 식으로 나가다가 0, 1, 2, 3 이렇게 바뀐 거죠. 등차가 양수인 겁니다. 그럼 bn이란 수열은 a가 -5였으니까 -5, -5 그럼 -10이 되죠. b2라는 수열은 -4, -4, -4 그러니까 -8이 되죠. 그럼 세 번째 항은 -3, -3 그 -6이 되죠. 이런 식으로 나갑니다. 이때 sn은 bn의 수열의 합인데 s1은 -10이고 s2는 -18 S3는 -24 이렇게 점점점 작아지죠. 그러니까 최대값이 첫 번째 항이 최대값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성립하게 되죠. 그럼 두 번째 항은 당연히 성립하지 않겠죠. 두 번째 항에서는 a가 양수면 양수 빼기 양수는 0입니다. 그래서 이때 계속 bn은 0이 되고 일곱 번째 항부터는 an이 음수가 되겠죠. 음수가 되면 음수 빼기 음수지만 절대값이 양수돼서 다시 빼기 그럼 음수가 됩니다. B7도 음수, B8도 음수가 되는데 그럼 S에는 처음에 S1이 0이고 S2도 0이고 S3도 0인 거죠. 그 다음에 작아지기 때문에 점점 내려갑니다. 그 최대값이 존재하는 건 맞는데 최대값이 -2가 아니라 0이 되죠. 그래서 이때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SN이 최대값이 -2인 거는 B1일 때 자, B1은 A1 빼기 절대값 A1이었죠. 자, A1은 음수였기 때문에 이거 자체로 음수죠. 그리고 음수였기 때문에 양수가 되면 -A1. A가 음수이기 때문에 이거 자체가 양수입니다. 양수고 -9가 있기 때문에 플러스 2A1이 되고 이 값이 -2니까 A 첫 번째 항은 -1이 되는 거죠.
A 첫 번째 항이 마이너스 1 됐으면 아까 A 여섯 번째 항이 0이었으므로 여섯 번째 항은 첫 번째 항 더하기 5D가 0이 되는 겁니다. 첫 번째 항이 마이너스 1이었으니까 공차 T는 이제 5분의 1이 된 거죠. 따라서 A의 일반항은 공차가 5분의 1이니까 5분의 1 N 첫 번째 항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5분의 6이 됩니다. 이때 SN의 최소값, SN의 최소값은 아까 여기서 여섯 번째 항이 되기 전까지겠죠. 여섯 번째 항이 되기 전까지 계속 음수가 나와서 그 음수를 다 더하면 그 값이 최소가 됩니다. 그럼 B1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그래서 마이너스 2가 되고 B2는 마이너스 5분의 4, 마이너스 5분의 4, 마이너스 5분의 4 해서 마이너스 5분의 8이 되고 B3은 마이너스 5분의 3, 마이너스 5분의 6이 되고 B4는 마이너스 5분의 4, B5는 마이너스 5분의 2, B6은 이제 0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 5개를 다 더하면 최소값이 됩니다. 이렇게 더하면 마이너스 2, 이렇게 더하면 마이너스 2, 얘도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가 3개가 붙어 있으니까 마이너스 6이 되겠죠. 첫째 항이 2이고 모든 항이 서로 다른 등비수열의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을 SN이라고 하자. 수열 AN이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SO는 P분의 Q이다. P 더하기 Q의 값을 구하라. 가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SN은 이제 n이 바뀔 때마다 S1보다 항상 작다. 그럼 S1은 A1이고 A1은 문제에서 2라고 했죠. 첫째 항이 2다. 그럼 SN 모든 합이 2보다 작으려면 공비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인 거죠. 그래서 숫자가 작아서 더했더니 2보다 작은 겁니다. 근데 SN에 1을 대입해보면 당연히 S1은 S1보다 작거나 같고 S2를 대입해보면 0, S2는 첫째 항 더하기 둘째 항이죠. 첫째 항이 2라고 주어져 있으므로 2 더하기 2R이 되고 2를 빼게 되면 마이너스 2부터 0까지가 되죠. 그 다음에 2로 나눠버리면 마이너스 1보다 크고 R이 0보다 작다. 그래서 마이너스 1과 0 사이가 나옵니다. 공부해보면 찾았고 조건 나에서 어떤 자연수 m에 대해서 am 첫 번째 항이 2고 n번째 항은 절대값 2 공비 R에 m-1승 더하기 m 더하기 두 번째 항은 첫째 항 2 공비 R에 m 더하기 1승 이거는 5 곱하기 a 첫 번째 항 분의 둘째 항은 R이죠. 공비 R에 m승이 됩니다. 양변에 공통으로 R에 m-1승, m 더하기 1승, m승이 있으니까 지수가 항상 작은 걸로, 제일 작은 걸로 나눠주죠. 제일 작은 걸로 나눠주면 여기 2가 되고 더하기 여기는 2 절대값 R의 제곱 5 곱하기 여기는 R 하나 남죠. 절대값 R 이 항에서 2 절대값 R제곱 마이너스 5 절대값 R 더하기 2는 0 인수분해 잘 되죠. 2, 1, 2, 1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럼 절대값 R이 2분의 1이거나 2가 돼야 됩니다. 절대값 R이 2분의 1이거나 2인데 마이너스 1과 0 사이에 있는 R 값은 마이너스 2분의 1밖에 없죠. 그래서 공비가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고 첫째 항이 2였으니까 SO 다섯 번째 항까지 합은 공식에 대입해서 자 SO는 1 빼기 공비 마이너스 2분의 1분의 첫째 항이 1 마이너스 공비의 다섯 제곱 2분의 3분의 2 1 마이너스 홀수기 때문에 마이너스 부가 살아서 플러스로 바뀌고 다섯 제곱은 32분의 1이죠. 2분의 3이 올라오면서 3분의 4가 되고 32분의 33 약분하면 8 약분하면 11 8분의 11이 돼서 분모분자 더하면 19가 됩니다. 12번 x가 0보다 큰 범위에서 정의된 함수 fx는 p 코사인 더하기 q 절대값 p가 0보다 크다. 그럼 코사인 그래프부터 자 코사인 그래프는 원래 1에서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는 이런 그래프죠. 코사인 그래프 최대값이
1이고 최소값이 마이너스 1입니다. 근데 P를 곱했죠. 근데 P가 양수라고 했으므로 위아래로 당겨지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서 최대값이 P가 되고 최소값은 이제 마이너스 P가 되겠죠. 이 상태에서 플러스 Q, Q에 대한 부호가 없기 때문에 첫 번째 Q가 양수면 그래프가 올라가겠죠. 양수만큼 평행이동. 그래서 올라가게 돼서 이렇게 걸립니다. 최대값은 P 더하기 Q가 되고 최소값은 마이너스 P 더하기 Q가 되겠죠. 그럼 Q가 음수면 그래프가 아래로 내려가죠. 이렇게 내려가게 돼서 최대값이 P 더하기 Q가 되고 최소값은 마이너스 P 더하기 Q가 됩니다. 이 상태에서 절대값이 있기 때문에 접어 올려야겠죠. 그럼 그래프를 접어 올리면 여기가 이렇게 접혀 올라옵니다. 아랫부분 없어지고 접혀 올라오고, 이 그래프는 많이 접어 올라오겠죠. 많이 접혀 올라오고 밑에 부분은 없어지고, 이때 F2분의 파이가 큰 그래프는 얘죠. 위에 거는 F0이 더 큽니다. F2분의 파이는 한 이쯤에 있겠죠. F0은 여기, F2분의 파이는 요쯤, 중간쯤. 그래서 이 그래프가 되는데, 이 그래프도 이렇게 X축에 걸릴지 더 내려갈지 모르죠. 또 두 가지를 또 그려보면, X축에 걸린 경우 그래프가 이렇게 돼서 접혀 올라가면 이렇게, 그래서 F0은 여기, F2분의 파이는 여기, 얘보다 크다. 첫 번째 경우. 두 번째 경우는 완전 많이 내려간 경우, 이렇게 쭉 내려간 경우 접혀 올라오면 이렇게 올라오게 되고, F0은 여기, F2분의 파이는 여기. 그러면 조건 만족시키죠. 이때 y는 t가 곡선 y는 fx와 만나는 모든 점의 x좌표를 작은 수부터 크기 수로 나눴더니 그 수열이 등차 수열이 된다. 그럼 여기 그래프에서 이렇게 만나면 안 되죠. 이렇게 만나면 여기의 이 간격이 여기부터 여기까지 간격이랑 다릅니다. 이 간격이 일정하게 나오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프를 좀 더 자세히 그려봐야겠죠. 첫 번째 그래프, 접혀 올라온 것만 그려보면 여기서 이렇게 해서 주기가 2파이. 다시 한번 이렇게 돼서 주기가 2파이. 그랬을 때 t가 요런 데 지나가면 안 됩니다. 이 간격이 일정치 않아서. 그럼 간격이 일정하려면 어딜 지나가야 되냐? 요 밑에도 아니고 요 제일 꼭대기겠죠. 꼭대기 여기랑 여기가 파이죠. 정확하게 파이, 여기가 정확하게 3파이. 그 다음은 5파이가 되겠죠. 또 어디냐면은 여기 2분의 파이 되는 점, 중간에 대칭점이죠. 2분의 파이가 되는 요 점에서 여기 이게 어디냐? 원래 이겁니다. 평행이동하기 전에는 x축과 만나는 점, 이 최대값과 최소값의 중간점. 얘가 원래 접히기 전에는 밑에 있었겠죠. 그래서 여기와 여기의 중간점, 2분의 파이, 2분의 3파이, 2분의 5파이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래서 작은 게 알파니까 밑에 값이 알파, 위에 값이 베타가 됩니다. 성립을 하고, 자, 밑에 거는 접혀 오른 것만 생각해 보면 접혀 올라와서 이렇게 주기가 돼서 2파이, 또 이렇게 주기가 돼서 4파이, 그 다음 또 하나 돼서 6파이가 될 텐데, 여기서는 일정하게 만나는 곳이 요 꼭대기, 여기서 일정하게 만나고, 또 밑에서도 만나죠. 이렇게 밑에서도 일정하게 만나고, 또 가운데서도 만납니다. 2분의 파이. 그래서 0일 때, 2파이일 때, 4파이일 때 만나고, 파이일 때, 3파이일 때, 5파이일 때도 되고, 2분의 파이, 2분의 3파이, 2분의 5파이, 2분의 7파이. 3개 나오죠. 이거는 알파, 베타, 감마. 작은 것부터 알파, 베타, 감마. 3개 나옵니다. 그래서 2개뿐이라는 거는 이 밑에 그래프가 아니라 위의 그래프가 되는 거죠. 이 위의 그래프에서 t가 알파, t가 베타, 알파, 베타. 이때 등차 수열을 각각 AN, BN이라 하자. 이때 알파 플러스 베타가 7이고 알파 플러스 베타는 7이고
A3 세 번째, 이 알파의 세 번째, 하나, 둘, 셋, 2분의 5파이죠. 2분의 5파이 분의 FB2, B2는 두 번째죠. 하나, 둘, 3파이. 근데 3파이인데 F3파이. F3파이는 3파이일 때의 F 함수값. 3파이일 때 함수값이 얼마? 여기 베타죠. 베타인데 베타가 얼마? 여기 최대값 얼마였죠? 최대값은 아까 그래프 이걸 대칭한 거였고, 이 그래프에서 요 밑에가 마이너스 P 더하기 Q가 접혀 올라왔기 때문에 P 마이너스 Q가 되는 거죠. P 마이너스 Q. 이 값이 음수인데 양수 바뀌었으니까 P-Q가 파이분의 2가 되는 거죠. 그럼 P-Q는 파이분의 2 곱하기 2분의 5파이. 약분하게 되면 5. 이 값이 5. 그래서 P-Q는 5. 그리고 알파 플러스 베타가 7. 자, 알파는 요 가운데 값이죠. 이 가운데 값은 원래 이 밑에 있을 때 Q만큼 평행이동, 밑에 Q만큼 평행이동했기 때문에 여기 가운데가 Q였고, 다시 대칭 이동했기 때문에 마이너스 Q가 되는 겁니다. Q는 음수였죠. 그러면 알파 플러스 베타는 P-2Q, P-2Q가 7. 그럼 둘이 빼게 되면 Q가 마이너스 2, Q가 마이너스 2니까 P가 3. 물어본 식에 대입하면 5, 35, 마이너스 8이 돼서 이 값은 7이 되겠죠. 자, 레벨 3의 실력 완성 1번입니다. 공차가 자연수인 두 등차 수열 A, B에 대해서 집합 A는 여기 AK가 모양이죠. 이 AK가 1부터 20까지 어떤 숫자가 되는 거고, B에는 BK인데 K가 1부터 10까지. 그럼 집합 B의 원소가 B1, B2, B3 해서 B10까지 있는 거죠. 그래서 B의 집합은 10개가 있는 거고, A 집합은 몇 개가 있는지 모르지만 1과 20 사이에 있는 겁니다. 두 수열의 공차 각각 D1, D2일 때, 둘 다 등차 수열이고 등차가 D1, 등차가 D2일 때 D1, D2를 만족시키는 순서쌍의 개수를 모두 구하여라. 이렇게 순서쌍의 개수를 묻는 문제 또는 자연수의 개수를 묻는 문제는 일일이 다 대입해가지고 그걸 찾는 거죠. 이거는 오랫동안 15분 이상 이 문제를 매달려서 푸는 문제입니다. 자, 조건가 A5와 B5는 3이다. 그러면 여기 가운데에 3이 있다는 얘기죠. 3. 그리고 A에도 1부터 20까지인데 이 사이에 3이 있다는 얘기고. 조건 나 A와 B의 교집합의 개수는 B 빼기 A의 개수랑 같다. 자,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보면 A와 B가 이렇게 있는데 교집합의 개수, 여기 부분의 개수죠. 여기 부분의 개수와 B 빼기 A, 여기 부분의 개수가 서로 같다. 근데 B의 원소의 개수가 10개인데 여기 개수와 여기 개수 같으면 5개라는 얘기죠. 교집합이 5개, B 부분도 5개. 모두 5개씩 있다. 자, 일일이 찾는 문제니까 1부터 하나 해보겠습니다. 자, 집합 A가 공차가 1이다. 그러면 집합 A 원소는 1, 2, 3부터 해서 20까지 다 되겠죠. 집합 A는 개수에 제한이 없습니다. 몇 개인지 모르죠. 그래서 집합 A는 1부터 20까지 다 되는 거고, 집합 B는 공차가 1이면 3이 있었으니까 3, 2, 1, 0, 마이너스 1이 있겠죠. 그리고 이 3이라는 게 5번째 항이었습니다. 5번째 항 3. 그럼 5번째, 4번째, 3번째, 2번째, 첫 번째. 그 다음에 4, 5, 6, 7, 8이 있겠죠. 그럼 A와 B의 교집합이 1, 2, 3, 4, 5, 6, 7, 8이 되니까 1, 2, 3, 4, 5, 6, 7, 8 되니까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번에 B가 공차가 2라고 해보면 3이 있으니까 앞으로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마이너스 5 앞에 4개가 있을 거고 뒤로는 5, 7, 9, 11, 13까지 있겠죠. 이 A랑 겹치는 원소의 개수는 1, 2, 3, 4, 5, 7개가 됩니다.
다시 공차가 3이다. 공차가 3이면 3을 기준으로 앞에 0, 앞에 4개 있었죠? 마이너스 3, 마이너스 6, 마이너스 9. 뒤로는 5개 있었죠? 6, 9, 12, 15, 18.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5개. 6개가 겹치겠죠? 그 5개가 겹치는 게 아니니까 또 안 되고, 이 집합 B의 공차가 4다. 공차가 4면 3을 기준으로 앞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5, 마이너스 9, 마이너스 13. 뒤로는 7, 11, 15, 19. 그러면 3, 7, 11, 15, 19. 이렇게 5개가 겹치죠. 5개가 겹치기 때문에 이때 성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 찾았죠. 순서상 1,4가 됩니다. A의 등차 1이고 B의 등차 4고. 다시 5도 해보면 공차가 5다. 그 공차가 5면 3을 기준으로 마이너스 2, 마이너스 7,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17이 되고 3 뒤로 5개가 있었죠. 8, 13, 18, 23, 28. 그리고 이렇게 해보니까 3, 8, 13, 18 4개밖에 안 겹치죠. 그래서 여기서는 더 이상 답이 안 됩니다. 이렇게 해보니까 이 집합 A는 1부터 20까지 자연수만 있는 건데 이 앞에 음수는 굳이 조사해보지 않아도 되죠. 그래서 한번 해보니까 앞에 음수는 굳이 해보지 않아도 된다. 그리고 또 숫자가 20을 넘어가면 그만해도 된다. 이렇게 범위를 좁혀가면서 다시 A의 등차가 2일 때를 또 찾아보면 되겠죠. 이번엔 A의 등차가 2일 때입니다. A의 등차가 2면 집합 A는 1, 3, 5, 7, 9, 11, 13, 15, 17, 19가 되겠죠. 이때 B의 등차가 1이면 3, 4, 5, 6, 7, 8, 9 되게 많죠. 또 안 되겠죠. B의 등차가 2면 3, 5, 7, 9 나가면 또 되게 많이 겹치죠. 5개 이상 겹칩니다. 그것도 안 되죠. 3이면 3, 6, 9, 12, 15, 18 그러면 3, 6은 없고 9, 12 없고 15 3개 겹치죠. 5개가 아니니까 또 안 되고 공차가 4다. 그러면 3, 7, 11, 15, 19 3, 7, 11, 15, 19 5개 딱 겹치죠. 그래서 D4가 됩니다. 그 D5는 아까 해봤더니 안 되죠. 20 안에서 숫자가 4개밖에 안 나옵니다. 그러면 공차가 계속 4일 때만 성립하고 있고 이 숫자 똑같죠. 3, 7, 11, 15, 19 그래서 지금 2일 때 4가 성립했죠. 집합 A의 공차 D가 3일 때 보겠습니다. 그럼 3이 되면 3, 6, 9, 12, 15, 18이 되겠죠. 이때 B의 공차가 1이다. 그러면 3, 4, 5, 6, 7, 8 다 되죠. 그래서 안 되고 공차가 2다. 그러면 3, 5, 7, 9, 11, 13까지밖에 안 되죠. 3이 5번째 항이었으니까 뒤에 5개 있다고 했습니다. 3 겹치고 2개밖에 안 겹치죠. 그래서 안 되고 D가 3이다. 그러면 3, 6, 9, 12, 15, 18 뒤에 5개 있는데 겹치는 거는 3, 6, 9, 12, 15, 18 6개나 겹치죠. 그래서 안 되고 D가 4일 때는 3, 7, 11, 15, 19 3 겹치고 7, 11, 15 겹치고 2밖에 안 되죠. 그래서 또 안 됩니다. J의 공차가 4라고 한다면 3, 7, 11, 15, 19가 되겠죠. 이때 B의 공차가 1이면 안 되는 거 아까부터 계속 확인했죠. 공차가 2면 3, 5, 7, 9, 11, 13까지 5개만 있으니까 또 겹치는 게 3, 7, 11 3개밖에 안 되니까 안 되죠. 공차가 3이면 3, 6, 9, 12, 15, 18 겹치는 게 3, 15 2개밖에 안 돼서 안 됩니다. 공차 다시 4면은 3, 7, 11, 15, 19 5개가 정확하게 겹치죠. 5개가 정확하게 겹치니까 4일 때 4가 됩니다. A의 공차가 5가 되면 3, 8, 13, 18이 되죠. 공차가 5가 되면
벌써 A에서 4개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교집합의 개수가 5개가 될 수 없습니다. 이 3개가 전부 다 찾은 게 되죠. 그래서 그 개수는 3개가 됩니다. 그래서 모든 순서쌍의 개수를 찾아라 또는 자연수 n의 개수를 찾아라 하는 문제는 이렇게 대입을 통해서 일일이 다 하는 겁니다. 2번 첫째 항이 정수이고 모든 항이 유리수인 등차 수열이 있다.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bn은 an 더하기 1이라 하고 좌표 평면 위에 2점 pn, qn이라고 하자.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모든 수열에 대해서 b10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mm이라 할 때 최대값과 최소값의 합은 조건가 a 두 번째 항에서 a 첫 번째 항을 빼면 a는 등차 수열이라고 했으니까 공차 d가 나오겠죠. 그래서 d는 양수입니다. 10이 아닌 모든 자연수 k에 대해서 p12, q10, qk는 2분의 파이 90도다. 그럼 p12가 좌표가 얼마인지를 써봐야겠죠. 자, p12는 여기 대입해서 12, a12가 됩니다. q10은 10을 대입해서 10, b10이 되겠죠. 그 다음에 qk는 k, bk가 됩니다. 이때 수직이라고 했으니까 q를 중심으로 수직인 거죠. 이렇게 p, q, qk 수직. 그래서 이런 그림이 나와야 되니까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면 12, a12. 근데 a12가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없겠죠. 이 아래에 있는지 위에 있는지. 그런데 등차가 양수라고 했으니까 아마 양수일 것 같아서 이 위에 그냥 점을 찍겠습니다. 이렇게 모르는 경우는 계산하기 편하게 일사분면에 찍어주면 되겠죠. 자, 10일 때 10, b10. b10도 모르는데 b10은 이 식에 대입을 해보면 a 10번째 항 더하기 a 11번째 항이 됩니다. 그럼 10번째 항, 11번째 항을 더하면 12번째 항보다는 크겠죠. 그래서 이거보다 더 위에. 그래서 여기가 10, b10. b10은 a10 더하기 a11. 그래서 이렇게 되고, 그럼 이제 나머지 qk는 이 선분의 수직이 돼야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려져야 됩니다. 그리고 10이 아니었으니까 이쪽 qk는 k, bk. 이 식은 k, ak 더하기 ak 더하기 1이 됩니다. 그래서 이 직선 둘이 수직이 된다고 그랬으니까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 돼야겠죠. 이 두 점 사이 기울기는 12 빼기 10 2분의 a 12번째 항 빼기 10번째 항 빼기 11번째 항 곱하기 이 두 점 사이 기울기 10 마이너스 k 10 마이너스 k분의 10번째 항 11번째 항 빼기 k번째 항 k 더하기 1번째 항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1. 등차 수열이라고 했으니까 자 a12는 a 더하기 11d 10번째 항은 a 더하기 9d 11번째 항은 a 더하기 10d. 그래서 2분의 첫째 항 하나인데 첫째 항 두 개를 빼야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첫째 항 11d에서 19d를 빼야 됩니다. 그럼 마이너스 8d 10-k분의 10번째 항 11번째 항 첫 번째 항 두 개와 9d 10d 19d 마이너스 첫째 항 두 개에 여기는 하나 적겠죠. k-1d kd 그럼 k-1과 k를 더하면 2k-1d 전개했을 때 첫째 항이 없어지고 마이너스가 붙기 때문에 우리가 1-2k가 되겠죠. 1-2kd 19d랑 더하게 되면 20-2kd가 됩니다. 그럼 20-2k는 이 10-k와 약분이 되죠. 그러면서 2가 되기 때문에 2d
그럼 2D인데 여기 2가 있기 때문에 그냥 D만 남고 마이너스 A 마이너스 8D 곱하기 D가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전개했을 때 마이너스 8D 제곱을 오른쪽으로 이항하면 플러스 8D 제곱 마이너스 8인데 이항하면 플러스 AD 마이너스 1은 0. 지금 D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나온 거죠. 미지수 A가 섞여 있는. 그럼 인수분해가 안 되기 때문에 근해공식에 대입해서 D를 찾아주면 됩니다. 자, 근해공식 대입하면 2A 16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B제곱 마이너스 4AC. 자, 그래 D를 찾았는데 우리가 처음에 D가 양수였죠. 그럼 D가 양수이기 때문에 루트 앞에 음수는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16분의 마이너스 A 플러스 루트 A 제곱 더하기 32가 돼야겠죠. D를 찾았고 문제에서 모든항 유리수, 그 모든항 유리수면 이 등차 유리수가 돼야겠죠. 그럼 등차가 유리수가 된다는 거는 이 루트가 없어진 겁니다. 그럼 루트 A 제곱 더하기 32가 루트를 벗어야 되는데 A 제곱이 양수이기 때문에 32보다 큰 제곱수를 빨리 찾아야겠죠. 그럼 32보다 큰 제곱수는 루트 36, 36이 6이 되니까 이때 A 제곱은 4. 그래서 A가 플러스 마이너스 2가 되고 그 다음이 루트 49. 49 되려면 17 안 되겠죠. 그 다음에 88에 64. 64 되려면 32 안 되겠죠. 그 다음에 99, 81. 81 되려면 49. 49가 되기 때문에 A는 플러스 마이너스 7이 있죠. 그 다음에 100. 100 되려면 이 값은 없고 또 121. 121도 그 값이 마땅치 않고 144. 더 이상 안 되는 것 같죠? 이제 더 이상 나오는 값은 없어 보이죠? 그래서 A가 2 마이너스 2 또는 7 마이너스 7이 됩니다. 그럼 A가 이렇게 됐을 때 D는 A가 2일 때 여기가 루트를 벗으면서 6이 됐었죠. 그래서 16분의 6인데 A가 2니까 16분의 4. 16분의 4는 4분의 1. 마이너스 1을 넣어도 6이었죠. 16분의 6. 근데 여기가 마이너스 2이기 때문에 플러스 2. 그럼 16분의 6 더하기 2. 16분의 8. 2분의 1 되죠. 7일 때는 7, 7에 49. 그래서 9가 됩니다. 9. 16분의 9 빼기 7. 그럼 16분의 2. 8분의 1. 마이너스 7일 때는 16분의 9. 근데 플러스 1이 되기 때문에 16분의 9 더하기 7은 1이 되죠. D도 찾았고 물어본 거는 B10이죠. B10. B10은 A10 더하기 A11. 이거는 2A1 더하기 9D 10D 19D입니다. 19를 곱하면 4분의 19. 4분의 16이니까 4분의 35. 마이너스 2는 2배 하면 마이너스 4가 되고 2분의 1 곱하면 2분의 19. 마이너스 4가 2분의 8이니까 2분의 11. 7, 7을 2배 하면 14 더하기 8분의 19. 그럼 8, 4, 32, 112죠. 112니까 131, 8분의 131. 마이너스 7 대입하면 마이너스 14 더하기 19. 이 값은 이제 5가 되죠. 그럼 이 중에서 가장 큰 값은 얘는 한 8점 얼마가 되고 얘는 5점 얼마가 될 거고 얘는 10이 넘어가죠. 그러니까 얘가 제일 크고 이게 대분자 M 5.5고 5니까 얘가 소분자 M이 되죠. 이때 둘이 더한 값은 8분의 8, 5, 40. 그래서 8분의 171이 됩니다. 4번이 되겠죠. 3번 첫째 항이 정수고 모든 항이 서로 다른 등비수열에 대해서 A, B는 다음과 같다. A는 A 첫 번째 항의 제곱, 두 번째 항의 제곱, 세 번째 항의 제곱. 옆에 써보면 첫 번째 항의 제곱, 두 번째 항의 제곱, 세 번째 항의 제곱 이렇게 나가는 거죠. B는 1을 대입하면 여기 마이너스가 붙죠. 마이너스 A 첫 번째 항 플러스 A 두 번째 항 마이너스 A 세 번째 항 A 네 번째 항 이렇게 나가는 거죠. 또한 등비 수열이라고 했으므로 등비 R로 표현해 보면 첫 번째 항
a의 제곱. 두 번째 항 ar의 제곱은 a 제곱 r 제곱. 세 번째 항 ar 제곱의 전체 제곱은 a 제곱 r 4제곱. 네 번째 항은 ar의 세제곱, 그럼 a 제곱 r 6제곱 이렇게 나가죠. 열 번째 항은 ar의 9제곱이니까 a 제곱 r의 18제곱이 되고, 집합 b는 마이너스 a, 두 번째 항은 플러스 ar, 세 번째 항은 마이너스 ar 제곱, 네 번째 항은 플러스 ar 세제곱, 이런 식으로 나가서 마지막 항은 ar의 9제곱이 되죠. 그래서 집합 a와 집합 b를 써줬고, 집합 a의 원소를 큰 수부터 차례대로 번호를 매기고, 집합 b의 원소도 큰 수부터 번호를 매겼을 때 알파2분의 알파1은 베타2분의 베타1의 전체 제곱과 같고, 베타2는 8, 이건 8을 가르쳐줬죠. 베타1 더하기 베타2분의 알파1 빼기 알파2가 4. 이때 이 값을 구해라. 그럼 여기서 8을 가르쳐줬는데, 여기서 8을 가르쳐준 거는 이 AR이 8이라는 얘기죠. AR. 그럼 AR이 8이라는 거는 양수기 때문에 A와 R의 부호가 똑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A가 음수, R이 음수, 또는 A가 양수, R이 양수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이제 A가 양수다. 그리고 공비 R이 0과 1 사이일 수도 있고, 아니면 1보다 클 수도 있죠. 이 경우를 먼저 해보고, 또 A가 음수일 때 공비 R이 마이너스 1과 0 사이인 거랑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거, 네 가지 경우를 차례차례 풀어보면 되겠죠. 첫 번째부터 A가 양수고 공비 R이 0과 1 사이에 있으면 첫 번째 항이 제일 크고 곱해지는 숫자가 점점 작아지기 때문에 점점점 작아지겠죠. 그래서 A에서 가장 큰 거는 A제곱, 두 번째로 큰 거는 A제곱 R제곱이 되고, 집합 B는 최대값이니까 음수는 빼고 양수 중에서 찾아야겠죠. 근데 R이 0과 1 사이니까 제일 큰 거는 AR, 두 번째 큰 거는 AR 세제곱이 되겠죠. 공비 R이 덜 곱해질수록 숫자가 큰 겁니다. 첫 번째 조건에서 두 번째로 큰 거분의 가장 큰 거, 이거죠. A제곱 R제곱분의 A제곱, 이 값이 베타2 집합 B에서 두 번째로 큰 거 AR 세제곱분의 AR, 이거의 제곱이랑 같다. 근데 왼쪽이 R제곱분의 1이고 오른쪽도 R제곱분의 1이니까 R제곱분의 1과 R제곱분의 1의 전체 제곱은 같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모순이 생기기 때문에 첫 번째 조건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제 두 번째, A가 양수고 첫 번째 항이 양수고 공비가 1보다 크면 공비가 곱해지면 곱해질수록 숫자가 점점 커지겠죠. A 집합에서 가장 큰 거는 A제곱 18제곱이고 두 번째로 큰 거는 요 앞에 항은 A제곱 R의 16제곱이었겠죠. 집합 B에서도 가장 큰 거는 음수를 제외하고 공비가 가장 많이 곱해진 AR의 9제곱, 두 번째로 큰 거는 AR의 7제곱, 알파2 A제곱 R의 16제곱분의 A제곱 R의 18제곱, 이 값은 약분돼서 R제곱, 베타2 AR의 7제곱, 베타1 AR의 9제곱, 이것도 약분되면 R제곱. 근데 이 값의 제곱이 같을 수가 없죠. R이 1이 아니니까. 그 두 번째 조건도 성립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도 안 됐고 두 번째도 안 됐고. 자, 세 번째 조건, A가 음수고 공비가 마이너스 1과 0 사이. 자, 집합 A는 A가 음수지만 제곱을 다 했기 때문에 집합 A는 모두 양수입니다. 그래서 가장 큰 숫자는 공비가 덜 곱해져 있는 A제곱이 가장 크고, 두 번째는 A제곱 R제곱이 돼야겠죠. 집합 B에서는 A가 음수죠. 첫 번째 항은 양수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A가 제일 크고, A도 음수, R도 음수, A도 음수, R도 음수. 그럼 이 값은 양수죠. 그래서 두 번째는 AR이 크죠. 그럼 알파2는 A제곱 R제곱, 알파1은 A제곱, 이 값과 베타2 AR분의 베타1 마이너스 A, 이거의 제곱이랑 같다. 여기서는 R제곱분의 1이죠. 약분되면 마이너스 R분의 1이지만 제곱하면 R제곱분의 1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성립하죠. 성립하기 때문에 이거를 빨리 계산해 주면 됩니다. 베타2가 8, 베타2는 AR이었죠. 그래서 AR은 8, 베타1 더하기 베타2 마이너스 A 더하기 AR분의 알파1 A제곱 마이너스 A제곱 R제곱 이 값이 4 A로 약분되죠. 전부 다 A가 있으니까. 그럼 마이너스 1 플러스 R분의 A 마이너스 AR 제곱이 됩니다. 그러면 A 마이너스 AR 제곱이 4 곱하기 R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럼 A는 여기서 R분의 8입니다. R분의 8 마이너스 AR이 8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8R 이 값이 4 R 마이너스 1이 되고 4로 약분할 수 있겠죠. 그럼 R분의 2 마이너스 4로 약분했으니까 2R은 R 마이너스 1 되고 다시 R을 곱하게 되면 2 마이너스 2R 제곱은 R 제곱 마이너스 R이 됩니다. 자, 오른쪽 이항 3R 제곱 마이너스 R 마이너스 2는 0 인수분해 3일 2일 이쪽이 마이너스 플러스가 되겠죠. 그럼 R은 마이너스 3분의 2던지 아니면 1이 되겠죠. 그 R이 마이너스 3분의 2면 지금 범위 내에서도 들어가기 때문에 맞는 것 같죠. 그럼 R이 마이너스 3분의 2면 여기 대입해서 AR이 8이었으니까 A 곱하기 마이너스 3분의 2가 8이 되고 그럼 A는 8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3이 되니까 마이너스 12가 됩니다. 이때 알파1과 베타3를 곱하라고 했는데 이제 알파1은 아까 A제곱이었죠. 그래서 A제곱이니까 A가 마이너스 10이어서 제곱하면 144 베타 세 번째 값 마이너스 A, AR 그럼 아까 마이너스 A, AR 마이너스 AR 제곱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A는 마이너스 12 곱하기 R제곱은 마이너스 3분의 2의 제곱. 그러면 부호는 플러스가 될 테고 144 곱하기 10이니까 12의 세제곱 곱하기 3의 제곱이니까 9분의 4가 되죠. 9가 3의 제곱이 있으니까 12의 세제곱은 4의 세제곱과 3의 세제곱 그리고 곱하기 4가 있는 거라서 4의 4제곱 곱하기 3이 됩니다. 자, 4의 4제곱은 2의 8제곱 곱하기 3이고 2의 8제곱이 256이죠. 그래서 256 곱하기 3은 768이 됩니다. 정답이 768이고 아까 마지막 조건 안 해봤죠? 마지막 조건은 A가 음수인데 R이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경우입니다. A가 음수면서 동시에 공비 R이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경우. 그럼 A도 음수고 공비도 음수인데 이때 알파1은 여기서 A제곱, R제곱 전부 다 양수죠. 양수니까 상관없고 공비 R이 마이너스 1보다 작기 때문에 공비가 곱해지면 곱해질수록 점점점 커지겠죠. 그래서 가장 큰 거는 제일 마지막 항인 A제곱 18제곱 두 번째 큰 거는 A제곱 R의 16제곱이 되고 그 다음에 B는 A도 음수, R도 음수니까 아까 전에 봤을 때 모든 항이 다 양수가 됐었죠. 그러면서 곱하면 곱할수록 점점 커지기 때문에 가장 큰 거는 AR의 9승이고 두 번째 큰 거는 마이너스 AR의 8승입니다. 이때 A제곱 R의 16승 분의 제일 큰 A제곱 R의 18제곱 이 값과 두 번째로 큰 마이너스 L의 8승 AR의 9승 이거의 제곱이 같아야겠죠. 왼쪽에서 R제곱 되고 오른쪽도 약분되면 R이기 때문에 성립하죠. 얘도 성립합니다. 성립해서 이제 마지막 식에 넣어보면 베타2가 8 베타2가 8이라는 거는 얘가 8인 거죠. 두 번째로 큰 거. 그래서 마이너스 A R의 8제곱이 8이고 베타1 더하기 베타1 더하기 베타2 AR의 9제곱 마이너스 AR의 8제곱 분의 알파1 A제곱 R의 18제곱 빼기
a제곱 아래 16제곱. 네, 그럼 a가 다 약분되죠? a가 약분되면서 r의 8제곱도 약분됩니다. a와 r 8제곱을 같이 약분하면 r 마이너스 1, a r의 10제곱 마이너스 a r의 8제곱, 이 값이 4가 되고, ar 8제곱이 8이었으니까 ar의 10제곱은 마이너스 ar의 8제곱 곱하기 마이너스 r제곱 마이너스 ar의 8제곱은 4 곱하기 r-1, 마이너스 ar 8제곱 8 곱하기 마이너스 r제곱, 그 다음 이 값이 그냥 8이죠. 8, 4, r-1. 자, 4로 약분하면 마이너스 2r제곱 더하기 2는 r-1. 이항하면 2r제곱 플러스 r 마이너스 3은 0. 인수분해 2, 1, 3, 1. 그래서 이쪽이 플러스고 이쪽이 마이너스죠. 그럼 공비 r이 1이거나 아니면 마이너스 2분의 3이 나와야 됩니다. 공비의 범위가 마이너스 1보다 작다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2분의 3 되는 거 맞죠? 공비 r이 마이너스 2분의 3이면 여기 대입했을 때 마이너스 a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3의 8제곱이 8이 되고, 그럼 마이너스 a는 8 곱하기 3분의 2의 8제곱이 되고, 부호를 옮기면 a는 마이너스 8 곱하기 3분의 8제곱인데 문제에서 첫째 항이 정수다. 첫째 항이 정수라는 말에 위배되죠. 그래서 조건을 만족시키지 않습니다. 세 번째 조건에서 답을 찾았기 때문에 굳이 네 번째 건 하지 말고 세 번째 거에서 답을 체크하고 넘어가면 됩니다.